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배워보고자 하는데요. 저는 기술경영학부에 재학 중인 소현지입니다. 여러분은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이제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만 무려 828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숨졌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까지 형사처벌할 수 있게 한 중대재해처벌법. 오늘 오전 촬영된 대우조선해양 거제조선소 작업 현장입니다. 용접 작업으로 불꽃과 함께 짙은 연기가 쉼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작업장 전체가 삽시간의 연기로 가득 찹니다. 옷에 불이 붙은 노동자에게 동료들이 소화기를 대지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소화기를 들고 온 뒤에야 간신히 불길이 잡힙니다. 단지 예외적인 상황에 불과한 걸까?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법 적용 사흘 전에 50대 노동자 1명이 숨졌습니다. 그런데 사고 바로 다음 날 20m 상공 타워 크레인 난간을 따라 작업자가 아슬아슬하게 걸어갑니다. 뉴스를 통해 이 법의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어떤 법인지 내용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대재해처벌법과 연구실 안전법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해 주실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주대학교 환경안전공학과 이근원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대체 어떤 법인가요? 예,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그 수년간 우리나라에서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끼임 사고, 2020년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 등 수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은 사고가 발생을 하였죠. 이러한 사고들과 관련한 사법 처리 결과는 그 솜방망이 처벌에 많았다. 그래서 시대가 바뀌면서 안전에 대한 인식도 많이 변화하게 되었는데요. 기업의 안전조치를 소홀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그 경영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고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고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법은 안전보건조치 업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 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입니다. 인명피해와 같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이 해당하는 기관이나 대상이 따로 있을까요? 카이스트는 연구활동을 주로 하니까 관련 없는 법은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카이스트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고요. 그 사업의 종류나 영리, 비영리 여부를 분문하고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부터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 상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일용, 파견, 사무직 및 외국인 근로자 등이 해당이 됩니다. 카이스트에도 교수, 직원, 연구원 등 다양한 근로자들이 50명 이상 근무하기 때문에 2022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발효, 적용되는 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교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 카이스트에도 다양한 근로자분들이 있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이 되는군요. 그렇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 책임자의 의무가 강화된 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카이스트 경영 책임자가 혹시 누구일까요? 경영 책임자라고 하면 총장님이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에게 벌금 또는 징역이 기간에는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사망자가 1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사고에 대한 책임이 경영 책임자인 총장님에게 부여된다고 볼 수 있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처벌이네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어쩔 수 없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을 받게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소에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다 했다면 사고를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보건과 관련된 업무 사항들을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교수님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경영 책임자에게 처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교육을 들으시는 분들이 총장님이 아니라면 본인과는 동떨어진 법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생각은 어떠세요?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가 맡은 책임을 지는 것이 맞지만 사실 연구 책임자에게 주어진 안전과 관련된 업무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카이스트는 연구실 안전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된 개별 법을 적용받는 기관인데요. 따라서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업무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구실 안전법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연구실 안전법의 주요 사항에는 점검, 교육, 개인보호구 착용, 사고보고 등을 해당되는데요. 연구실 신규교육, 정기교육을 이수하였는지, 연구실을 일상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연구실 책임자가 확인하였는지, 연구실 정기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후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실시하였는지, 연구과제 시작 전에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을 실시하였는지 등 관련법에서 명시한 사항들을 잘 준수하시면 됩니다. 네, 말씀해주신 내용들을 살펴보니 안전교육, 일상점검,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 등 연구실 책임자가 중심이 되어서 지켜야 하는 것들이 많네요. 교수님께서 혹시 이 부분은 연구실 책임자가 특히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 싶은 안전관리 사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실 안전법에서 연구실 책임자에게 의무가 있는 안전관리 사항 중 연구실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연구활동 시작 전에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을 실시하고 연구 주체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연구 주체의 장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총장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구활동에 적합한 개인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 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해야 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혹시나 모를 사고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구실에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반드시 비치하고 착용 교육을 꼭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이근원 교수님과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연구실 안전법과 연계해서 연구실에서 지켜야 하는 사항까지 중요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전해주고 싶으신 한마디가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중대사고에 대한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이 강화되고 안전보건법령 준수 및 이행이 크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카이스트도 안전한 연구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연구실 안전법과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 환경을 확보하여 중대재해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연구실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강의를 들어주신 연구실 책임자 분들의 노력과 관심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안전한 연구 환경에서 많은 연구 성과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든 연구활동 종사자들이 안전하게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라며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근원 교수님의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강의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강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재해입니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 동일한 유해 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때 다 항목의 직업성 질병에는 급성 중독, 독성 간염, 혈액 전파성 질병, 산소 결핍증, 열사병 등 24개의 질병이 해당합니다. 즉, 산업 현장에서 야기되는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와 시행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5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인 사업장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적용이 실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수, 연구원 등 다양한 상시근로자가 10명 이상 존재하는 카이스트는 2022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고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중대재해의 경우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으로 병과가 가능하며 5년 이내 재범 시 혐의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됩니다. 또한 법인 또는 기관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은 중대재해의 경우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사망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와 동일하게 징역과 벌금은 임의적으로 병과가 가능하며 5년 이내 재범 시 혐의의 2분의 1까지 가중이 됩니다. 또한 법인 및 기관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이 주어질 수 있는 중대재해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의 특성과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첫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넷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이 중에서 연구실 책임자와 연구활동 종사자가 알아두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넷째에 해당하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카이스트는 연구실 안전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의무사항은 다음과 같이 크게 7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연구실을 처음에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분야별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실험 공간과 사무 공간을 분리 의무 등 연구실의 위험도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있으며 이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둘째,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 종사자가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합니다. 셋째, 연구실 책임자는 연구활동 시작 전에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넷째, 연구활동 종사자는 매일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연구실 책임자는 이를 확인 조치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기점검 및 정밀한 전진단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다섯째, 연구실 책임자를 포함한 연구활동 종사자는 정기적인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크게 신규교육, 정기교육, 특별교육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수 요령을 확인하셔서 반드시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연구활동 종사자는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경우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안전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발생한 사고의 유형에 따라 과기정통부로 사고가 보고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초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강의를 마지막으로 연구실 책임자분들을 위해 준비된 콘텐츠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셨나요? 모든 연구활동 종사자분들이 늘 안전한 환경에서 마음껏 연구활동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